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 촬영하는 오늘은요 6월 4일 목요일이고요. 대한광통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휴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해드리면서 제가 오늘 목요일 대한광통신 양봉 나옵니다. 자, 양전합니다 라고 말씀을 감히 한번 드려봤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매일같이 봐주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를 미국 현지의 엔비디아 CEO가 투자를 했던 광통신 기업들의 상승을 보고 여기서 긴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얘네가 올라가면 주포들 역시나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광통신도 충분히 올려줘야 되고요. 이 대한광통신 역시나 이 주가의 흐름을 같이 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꽉 찬 양봉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윗골이 달린 양봉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많이들 실망하셨고 짜증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또한 결국 지나갑니다. 우리 대한광통신이 진짜 4만원 5만원 가는 그 와중에 그 길, 그런 나날들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선 이 기간 동안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내려간다고 슬퍼하고 짜증내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고요. 하루 올라갔다가 심지어 뭐 윗골이 달리고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항상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리고 말씀드리고 또 공부시켜드리는 게 뭐예요? 대한광통신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얘도 필수 산업군으로서 필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잘들 들고 계실 거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대한광통신 견디고 버텨야 되는 거 알겠는데요. 언제 도대체 올라갑니까?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중에 이 주포들의 의도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바로 첫 번째로 체크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언제부터 올라갈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감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바쁘신 만큼 영상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어떤 거요? 네,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대한광통신의 반등을 한번 강하게 염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댓글로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대한광통신 물려서 짜증나서 손절할 것 같아서 댓글로 대한광통신 못 간다니까요 이렇게 계속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근데 이런 분들께서도 꼭 영상 시청하시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군요 알고 같이 댓글 다시면서 응원해 주실 수 있도록요 댓글로 꼭 반등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도움 많이 된다 라고 하면 아낌없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바쁘신 만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분봉의 형태를 보면서 대한광통신의 주포들의 의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대한광통신 어땠어요? 일단 갭이 떴습니다만 그리 크지는 않아요. 한 5% 정도가량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9시 5분까지 22,700원까지 올려놓는 바람에 야, 대한광통신 오늘 이거 잘하면 일 한번 내겠다 사고 치겠다 라고 제가 오전장에 가격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방 압력 주면서 밑으로 바로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주포가 오늘 운전 진짜 더럽게 했구나. 운전 더럽고 짜증나게 했는데 이거 결국 다 뭐예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를 유도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운전을 더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분들의 이탈을 유도하고 지금 매도를 종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이유 근거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장중에 개인 투자자분들과 이 주포들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이들의 동향은 뭘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거래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키움증권의 거래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봉이랑 거래원 같이 보겠습니다. 분봉상 이 시간 9시 5분부터 언제까지 흘러내렸어요? 정확히 9시 반 정도까지 흘러내렸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키움증권은 뭐 명백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창구죠. 자, 9시 반까지 정확하게 줄어듭니다. 그죠? 장 초반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져주다가 결국 대한광통신 가는구나 하고 단기로 접근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던 것 같아요. 단기로 접근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고 이분들이 20만 주가량 넘게 누적으로 이제 매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장 막판으로 영상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각 15시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기준까지도 해서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10만 주를 넘게 파셨죠? 거의 2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셨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이 정도만 판 게 아니죠. 장 초반에 단기로 들어오셨던 단기로 접근하신 우리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의 차익 실현 물량
손절 물량이 다 같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또 뭐예요? 키움증권 쓰시는 우리 개인분들의 물량은 이탈이 됐구나. 적어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많이 안 계시겠지만 요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대한 이탈이 발생이 해야지만이 누가요? 주포가 원하는 물량을 모으고 원하는 수치가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들의 일정에 맞춰서 주가를 들어 올려주니까요.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탈하셨던 물량은 어디로 갔느냐? 일단 저는 오늘 주포 역할을 해준 건 아무래도 농협투자증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농협창고 쪽에서 어때요? 자,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순간 거래량이 이때가 아까 장 초반에 내려갈 때죠? 어때요? 거래량이 팍 튀어오릅니다. 근데 그 순간이 장중에 20만 주를 넘게 팔았을 때 갑자기 거래량이 딱 튀어오르면서 바로 양전을 해버리죠. 거의 10만 주를 넘게 매수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장중에요. 분봉상에 급락이 나오는 구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만 주 넘게 매도하면서 호가를 쫙 밀어버렸다가 갑자기 긁어 모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다시 되샀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장 막판 현재 시각 기준해서 20만 주를 넘게 삽니다. 그러면 키움증권 창고에서 나왔던 물량이 주포들은 즉 농협투자증권 창고를 통해서 물량을 더 담았구나 라는 거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자, 보고 계시죠? 정확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뿐만이 아니라 저는 오늘 삼성 쪽에서도 물량 이동하던 게 나왔더라고요. 자, 삼성 창고는 어때요? 장중에 뭐 9시 10분까지밖에 찍혀있지 않죠. 이거 왜 그런 거냐? 매수 상위, 매수 매도 거래량 상위 5개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때요? 삼성 창고를 통해서는 장 초반에 물량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9시 10분, 14분까지 봤을 때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겠죠? 장 막판에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 개인분들의 투매가 발생할 때 물량을 받아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한번 주가를 들어 올리고 나서 내려오는 과정들 속에서 물량을 더 담았다라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쪽도 유의미할 것 같아요. 엄청 큰 내용은 없는데요? 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래에셋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창고는 아니기는 하죠. 근데 얘네도 보게 되면 장 초반에 거래량이 나왔을 때 하방 압력 강하게 줬습니다. 거의 50만 주를 가까이 팔아대면서 자, 요거의 주범이 누구다? 미래에셋 창고를 통해서 매도 물량을 던진 주포였던 거다. 자, 근데 얘네가 물량 던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도 담습니다. 50만 주까지 찍혀있던 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현재 시각 기준으로 해서 거의 보합권에 머무르는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려면 50만 주를 팔았어도 장 막판에 50만 주를 다시 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장 초반에 올리는 것처럼 주가의 흐름 만들었다가 미래에셋 창구와 그리고 어떤 거요? 다른 증권사들 굉장히 많이 썼겠죠? 거기서 매도 물량을 던져내면서 결국 장 막판에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의 이탈 물량 그리고 본전권 혹은 수익권 손실하는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까지도 싸그리 담아가고 있구나 받아가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우리가 걱정하고 있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반등 꼭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런 모든 행위들은 주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탈을 종용하고 물량을 다시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주가를 들어올라라는 가정이 없으면 계산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겠죠? 아니 주가를 다시 올릴 마음이 없으면 굳이 여기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물량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언제쯤 올려줄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명확하게 이겁니다. 100% 이때부터 갑니다. 라는 거는 아니어도요. 우리가 이번에 흐름상 주포들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저는 날짜는 요때일 것 같습니다. 라고 감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뭐냐면 지금 대한광통신이 투자 주의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 주의 상태가 언제까지 걸려있는 거예요?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6월 11일까지 투자 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투자 경고는 완전히 해제가 됐어요. 근데 투자 주의 상황에서 왜 주가를 들어 올리지 않느냐? 요거는 물음표이실 수 있는데 아니 앞줄에는 투자 주의 걸려 있어도 신경 안 쓰고 주가 올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요거 날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6월 11일이죠? 근데 이 대주주 지분 매도가 언제부터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6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 흐름상, 시기상 이게 완벽히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6월 11일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주가를 이렇게 스멀스멀 올려주겠죠? 행보도 시켰다가 들어 올려주겠다가 그리고 나서 6월 23일부터 사실상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전 후로 감히 한번 예상해 보지만 주가가
충분히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 4, 5만 원까지도 가줄 수 있어요. 이래서 투자 주의도 다시 한번 걸리고 투자 경고도 다시 한번 걸리면 이게 한 6월 중순에서 6월 말에서 7월 초쯤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4, 5만 원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죠? 이 매도 물량이 4, 5만 원에서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내려오는 조정을 받는 2만 원대 후반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흐름상 시기상 이 시나리오가 맞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 투자 주의를 완벽하게 해소시키고 나서 투자 경고까지도 지금 풀린 상황에서 재지정이 되지 않게끔 하려고 완전한 모든 리스크들을 다 없앤 다음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요 완벽히 투자 주의도 해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스멀스멀 들어 올려줄 겁니다. 이때부터는 투자주의 다시 걸려도 되고 투자 경고 다시 걸려도 되거든요. 시간이 넉넉해졌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있는 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기간들을 감안해 봤을 때요. 그리고 나서 방금 언급드렸던 대로 주가를 들어 올린 다음에 4, 5만 원까지도 최소한 가지고 나서 조정받는 구간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지금 뭐 하셔야겠습니까? 이런 주포들의 의도상 그리고 공시 내용을 해석해 봤을 때 우리가 이 시나리오가 가장 합당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으니까 지금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건 짜증나고 열받으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건데 마냥 두 손 두 팔 다 놓고 기다리냐 주가가 계속 쳐박아도 기다리는 거냐 이렇게 무책임하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리죠. 당연히 요거는 다시 대한강통신이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라고 하면 제가 솔직히 먼저부터 매도에 대한 고민 같이 해보시죠 라고 미리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평단을 낮추고 올라갈 때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추가 매수 타점을 적절하게 잘 잡아놔야 됩니다. 왜요? 어차피 공시 내용을 토대로 돌이켜봤을 때 6월 말에서 7월이면 4, 5만 원까지 보낸다라는 게 유력해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정 날짜들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뭘 보면 돼요? 그렇죠? 미국 현지의 광통신 기업들의 흐름도 추적할 거고요. 그리고 대한광통신의 개별적인 재료가 나왔는지. 근데 이게 나왔다라고 해서 안 올리고 있다가 갑자기 주포가 프로그램을 통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게 확인된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도 추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갈 때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 과감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우리 대한광통신을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제가 지금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죠?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몰아 남겨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두 글자 대한입니다.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면 방금 전에요 선배님들께 대한광통신을 어디서 매도하면 좋을까, 어디서 매수하면 좋을까,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이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반복적으로 계속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제 영상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목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해드렸던 이유는 뭐예요? 어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만큼 광통신 섹터의 흐름 대한광통신에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내역들 선배님들과 같이 확인하려고, 이런 매도에 대한 고민과 매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려고, 말 그대로 동행을 하려고 영상 촬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영상을 혹여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광통신에 대한 대응 방법 공유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010-9630-2563번호로 어차피 문자 보내시는데 돈도 들지 않는 거 꼭 간단하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화면 왼쪽에 핸드폰 화면 하나 띄워드린 거 보이실 겁니다. 이거 왜 가져온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단체 문자 내역 그대로 띄운 겁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대한광통신 2월 11일 날 선배님들께 내용과 함께 매수가와 비중에 대한 부분들 정확히 설명을 드렸고요. 뭐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나중에 받게 되실 거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3월 10일 날 대한광통신 그런 식으로 별표 4개 부착하면서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털어낼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 실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도요 매수가와 비중 정확히 언급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넘깁니다만 추후에 공부하는 투자자분들이다 라고 하시면 내용 꼭 읽어보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언제요? 4월 1일 날 4월 1일 날 우리 대한광통신 수익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 8,200원의 비중 전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세요, 진짜 이거 문자입니다.
방금 뭐 뜬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누르면은 뭐 삭제도 되고 복사도 되고 텍스트 뭐 공유 다 되는 거예요. 자, 핸드폰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내용이 길어졌는데 보여드렸던 이런 단체 문자 통해서 대응을 받고 싶다,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화면 상단에 번호 남겨놨으니까 대안이라도 두 글자 보내셔도 좋고요. 죄송해요. 그리고 LG전자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보유 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D&D 파마텍, 한미약품, 올릭스, 삼천당 제약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우전자 이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전기, LG노텍 다 상관없습니다. 선배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거 어떻게 보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코멘트 한 번씩 다뤄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런 내용들 선배님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전화는 제가 잘 안 받으니까 전화 안 받거든요. 전화 주지 마시고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고요.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있으면 얼마든지 남겨주시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근데 다 귀찮다라고 하면 대안이라고 두 글자만 참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보내주셨다라고 하면은 이거 한 번씩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어떤 거요? 반등 꼭 눌러주세요. 반등 눌러주셨다, 반등 할 거다 라고 하면은 꼭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아직 영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하나 가져왔어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이라고 하면 결국 종목이겠죠. 근데 뭐 아무런 종목이나 가져온 겁니다. 그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심지어 텐베거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는 종목인 건데 뭐 아무런 이유랑 근거 없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꼭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선배님들이 받으신 다음에 빠르면 오늘 오후장, 늦어도 내일 오전장에는 꼭 소액이라도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화면 쪽에 실시간 조회 순위를 보게 되면 최근에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가 좋았어요? 맞습니다. 뭐 LG전자, 두산로보틱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이보요. 두산로보틱스, 즉 로봇주들. 젠슨항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방한한다라고 해서 형성된 이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평소에 내가 포트에 로봇주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심지어 없으신 분들이라면 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뭐 언급드렸듯이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뭐 두산로보틱스, LG전자 전부 다 갈 거예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근데 누가 더 잘 가니 못 가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던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인가요? 이미 많이 올랐다. 내가 들어가기 무섭고 심지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라갈 종목들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확실한 걸 포트에 편입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바로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이 뭐냐면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후보 종목입니다. 해당 기업은요,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서 인수합병 후보로서 거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을 왜 필요로 하고 있냐면요, 자, 삼성전자가 이때가 언제죠?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죠. 사이클이 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10만 전자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즉 사이클이 왔을 때 주가를 방어하려면 이런 현금 알짜 사업, 즉 치카오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기업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앞전에는 누구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려 했던 겁니다. 왜요? 미래를 보고요, 말 그대로.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전장 사업까지도 최근에 인수를 했는데 얘네를 매수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언급 주셨듯이 올해 M&A가 지속돼요. 근데 그 중에서 중점이 누구냐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 나왔네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이런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주력이 누구라고요?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해당 기업들, 해당 사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동시에 인수한 기업들과의 시너지까지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해당 기업을 충분히 인수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이 도대체 누구냐? 정답은 라이다라는 기업이에요. 기업명이 라이다가 아니라 라이다는 보통 뭐라고 알고 계세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봇에도 들어가죠. 왜냐면 이 빅테크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는 이미 인수를 진행했던 로봇과 전장이 있는데 얘네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전장은 이제 독일의 ZF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잘만 프리드리히. 근데 얘네를 인수했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은 뭘 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엔 완제품을 만들죠.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다 만들지도 않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라이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합니다. 자, 근데 지금 전 세계 흐름, 빅테크들의 기조가 어때요? 피지컬 AI, 즉 그들만의 각자의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선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해당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업계에서의 기술 선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만이 남들보다 더 좋은 로봇 만드니까요. 그래서 해당 기업을 얘네를 인수함으로써 필요해졌기 때문에 얘를 인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 말고도요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래요. 누가요? 해당 기업이요.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죠.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요 충분히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니까 인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수급 어때요? 굉장히 좋죠? 자, 뭐 아시겠지만 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아무 종목이나 사지 않아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인수가 될 만하니까 미리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될 만하죠? 얘 주가도 보면 17,000원일 때 그리 뭐 대단한 기업도 아니었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얼마까지 갔어요? 94만원까지 올라갔죠. 야, 진짜 대단하거든요. 무려 50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보수적으로 몇 배요? 10배거 정도만은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미 이런 삼성전자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한 300만원 정도로만 들어갔다가 이번 2분기 내에 좋은 결과 보여준다 라고 하면 4월 5월은 끝났죠? 6월까지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부터 공유 받으셔서 포트에 소액이라도 편입을 시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고요? 간단하게 숫자로 2번입니다. 2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황금손이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한이라고 꼭 두 글자 남겨주시면 어떻게요? 대한광통신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선배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차피 문자 보내시는데 돈도 들지 않는 거 꼭 두 가지 다 신청하셔서 우리 선배님들의 이 수익률을 꼭 극대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대신에 두 가지 다 꼭 신청하시고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요거 하나는 이 황금손과의 의리는 꼭 좀 지켜주세요. 맞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반등인데요. 이 황금손이요 진짜 목이 너무나 아픈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 내뱉은 말은 지키려고요. 어떤 거요? 대한광통신이 매도를 선배님들께서 고점에서 하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영상을 촬영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끌고 가고자 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청하시고 매일같이 도움받고 계신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꼭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자, 잠깐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셨다라고 하면 요거 하나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이 기업 탐방 일정이 있어서 실제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기업 탐방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거 갔다 와서 제가 후기도 남겨드릴 거고, 이 종목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하면 적극 방송에서 소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일정 갔다 오고 나면 자, 토요일날 꼭 다시 한 번 더 대한광통신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